하고 싶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본 상대방이 조금씩 따라오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흐름을 결정하는 본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짜 흐름에 영향을 줬던 건 뭐냐? 그건 실제로는 공급이거든요.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본을 모으지 않는 이상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포이의 부동산 노트를 운영하고 있는 포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분들께 정보 공유를 위해서 20대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도 흙수저였어요. 종잣돈 모으기가 좀 어려웠고요. 또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은, 우선 투자를 하려면은 제가 있는 돈을 많이 가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전세 이런 거주보다는 월세 거주를 계속 하고 있고, 7년 전에도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면서 그 모든 가용자금을 쓰고 있는데, 약간 개인적인 삶은 좀 포기하더라도 그만큼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커서 조금 고달프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와이프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투자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제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몇 번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계속 공부하고, 제가 남는 시간에는 계속 공부하고, 시간이 이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와이프도 제가 하도 그래서 그런지 한두 번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은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본 상대방이 조금씩 따라오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잣돈은 제가 수도권을 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지가 괜찮은 데를 투자하려면 지금은 사실 최소 1억 정도는 있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실거주 투자를 많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특히 무주택자들이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 규제 지역이더라도 실거주용 일정 금액대 이하는 되게 대출 조건이 좋고 금리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거주를 하면 2년 뒤에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어서 2년 뒤에 또 자유롭게 이사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사셔도 되고, 그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실거주 투자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1억이 모였다기 전부터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 분석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지역 분석이면 그 지역에 호재, 뭐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거나, 뭐 지하철이 있거나, 일자리가 뭐 많이 생긴다거나, 입지가 비슷한데 상대가 저평가거나, 그런 걸로 대부분 접근을 하는데, 투자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를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어떤 아파트를 살지, 나한테 수익을 더 안겨줄 아파트를 찾는 기술이지, 이 아파트를 이 시점에 사도 되겠다 안 되겠다는 사실 그 지역 분석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많은 곳이 아파트 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하면, 강남은 한 번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으면 이런 조건들로만 아파트 투자를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죠, 아파트 결정하려면.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한 어떤 본질을 알 수 있는 그 공부를 꼭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공부하고 있으면서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제 생각엔 분명히 공부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용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뭐 10년, 20년 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 3년까지는 이 시장이 상승 흐름을 유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시라면 빠른 시일 내에 1주택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흐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우선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과거 역사를 봐야 돼요. 아파트 시장은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흐름이 쭉 있잖아요. 상승 흐름도 있고 뭐 하락 흐름도 있는데, 그때마다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뭐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흐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안 준다면은 그러면 진짜 그 시대에 만약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했는지를 계속 파고드는 거죠.
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2009년에도 시행했었고 최근에 2020년에도 시행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시행한 이후에 2009년에는 부동산 값이 이제 수도권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 흐름으로 들어갔고 2020년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상승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런 정책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에서 추진했을 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변 단지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상황이 두 개 다르잖아요. 2009년과 2020년은. 그러면은 그 정책 자체는 영향을 주는데 흐름을 결정하는 본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진짜 흐름에 영향을 줬던 건 뭐냐? 그건 실제로는 공급이거든요. 2009년에는 그 전부터 오랜 기간 공급이 누적되어서 미분양도 좀 쌓인 상태였고 2020년도에는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이었고요.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 다니기 전에는 만약에 뭐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뭐 졸업 6년 있으면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그 전 단계, 직장의 전 단계에서는 졸업을 규정해 주죠.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졸업 언제 하냐, 그러니까 끝이 언제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거나 없다거나 뭐 그런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의 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회가 규정하는 거면 지금은 내가 정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해서 졸업 시점을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는 제가 그걸 강조한 이유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직장 졸업을 미리 생각한 사람들은 준비를 하죠. 방법을 찾아서 준비를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막연히 뭐 나갈 때까지 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겠죠. 저희는 작은 회사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전체 사회의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살고 있거든요. 자본을 모으지 않는 이상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책에서도 대학교 생활이랑 좀 예를 드는데 대학교의 커리큘럼상 규정이 돼 있어요. 뭐 학점은 뭐 예를 들면 뭐 150학점 이상 듣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뭐 필수 과목은 뭐 전공 과목이죠. 60점 이상 들어라. 나머지는 교양을 들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이제 스스로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대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듯이 그 직장 생활에서도 필수 과목인 뭐 자본이죠. 직장인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주식이죠. 그거를 분명히 공부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 노동 수입만으로는 절대 졸업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기 위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목표는 뭐 월 1,000만 원 우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